자, 1번. 1번 했었죠? 1번에 일단 기억, 니은. 자, 2번에 뭐예요? 기억과 니은. 그 다음 3번 기억이고, 4번. 4번은 니은 디귿이죠? 니은 디귿. 그 다음 5번에 기억 디귿이었고, 6번에 기억이었지? 7번 니은 디귿. 7번 니은 디귿. 지금 이거 시상하고 설정점하고 체온하고 같이 잘 봐줘야 되는 거야? 시상압에 설정된 온도가 높아졌다. 언제야? 추울 때야. 설정된 온도가 높아졌다. 추울 때. 낮아졌다. 더울 때. 그럼 추울 때 더울 때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니은 디귿 나와야 됩니다. 기억은 인목은 수축이라서 뭐야? 교감신경, 신경의 작용이고, 티록신의 분비 촉진은 TRH, TSH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다. 이거 신경에 의한 조절인지 호르몬에 의한 조절인지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반드시 나올 거야. 특히 부신에 작용할 때. 부신 겉질에 작용하는 건 호르몬에 의한 작용이고, 부신 속질에 의한 작용은 교감신경에 의한 작용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8번에 기억이었었고요. 9번에 뭐야? 기억. 그 다음 10번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넘기셔서 1번에 뭡니까? 1번 ABC. 그 다음 2번 기억. 3번에 그렇지, 기억 디귿. 4번 기억. 예? 기억이죠. ADH의 농도가 많아지는 건 우리 몸이 짜졌을 때, 짠 음식 먹었을 때, 소금물 먹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고요. 자, 5번은 기억 니은, 6번에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7번 기억 니은 디귿, 8번 기억 니은. 자, 그 다음 9번은 뭐예요? 9번 기억 니은이죠. 10번에 니은, 11번에 기억 디귿, 12번에 디귿. 자, 우리 1번 했었나요? 1번 풀어봤지? 자, 1번 뭐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일단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누군가한테 문제가 생겨서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과다 분비되는 거는 어쨌든 누구의 문제야? 시상압의 문제든지 뇌하수체 전염의 문제든지 시상압의 문제든지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상압에 문제가 생겼다. 자, 시상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 TRH도 많아지고 TSH도 많아지고 티록신도 많아지잖아. 그러면 전부 다 높음 돼 있는 걸 찾아요. 전부 다 높음 돼 있는 거 누구의 문제야? 시상압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시상하부가 정상이야? 그러면 티록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TRH는 적게 나올 거야.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뇌하수체 전염의 문제면은 하나만 낮음이고 나머지 두 개가 높음 나올 거야. 높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높음이 두 개 있는 걸 찾아서 누구의 문제다? 뇌하수체 전염의 문제다. 그때 유일하게 낮음으로 써있는 애가 누구다? TRH다. 그렇게 고르셔야 돼요. 앞으로 이게 CRH로 문제 날 수도 있고 TRH로 문제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갑상샘에 문제 생기면 나머지는 다 정상이니까 다 낮음이면서 티록신만 높음이라서 A가 뇌하수체 전염의 문제, B가 갑상샘 문제, C가 시상하부 문제. 127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은 그래서 TSH, 니은은 TRH.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니은. 3번에 기억 디귿. 아, 답 좀 불러. 4번에 니은 디귿. 숙제 검사한다. 송윤지. 네? 숙제 안 해오냐? 네, 안 했어요. 민정비 숙제 했냐? 답 불러. 5번에 야, 6번. 오케이. 그 다음 7번 가은이. 어? 다시 불러봐. 기억 니은 디귿? 맞아요? 기억 니은? 자,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신경 A와 B라고 돼 있는데 수아야, 너 이거 답 뭐라 그랬어? 기억 디귿. 자,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신경 A와 B를 통한 자극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지. 자, 지금 중추신경계에서 부신 속질로 가고 있다. 이거 무슨 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는 이것도 교감신경이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어때? 일단 맞고. 자,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시상하부에 있다. 이거 아니죠? 시상하부에 가지고 있는 애는 없어. 신경절 이전 뉴런은 연수 아니면 중뇌 아니면 척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틀린 거고. 체온이 낮아지면 B의 자극으로 잇모근이 뭐 된다? 수축된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발산이 억제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고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은 답이 뭡니까? 기억과 네. 여러분 일단 이거를 내가 숙제로 낸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답만 불러준 거야. 그럼 자기가 틀린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문제는 아마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언제라도 보시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 과제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46페이지인가 47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그럼 그게 항상성 유지까지 들어가는 거라 아마 시험 범위는 호르몬까지 가는 걸로 지금 일단은 돼 있는데, 뭐 반마다 진도가 좀 빠른 반이 있고 느린 반이 있어서 나중에 좀 변동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호르몬까지는 공부를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호르몬까지는 수업을 했는데 면역은 아직 안 했어. 그리고 앞쪽에서 지금 설명 안 한 파트가 근육 파트는 지금 설명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오늘 조금 설명하고 나갈 건데, 중간고사에서 가장 여러분이 점수를 좌우할 수 있는 것들, 실수하는 걸 다 빼버리고 어려워서 틀릴 수 있는 거는 근육하고 뉴런 파트예요. 그 부분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 부분 이제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문제는 반복해서 많이 이제 풀어볼 거니까 그건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은 81페이지를 보는데, 저기 뒤에 앉아있는 학생의 이름이 뭐야? 김강민? 난 제가 이은진인 줄 알았네. 김강민. 자, 늦게 온 놈들 이름 불러. 출석 부를 때 자기 없었던 사람들 자기 이름 크게 불러. 안 부르냐? 오원택. 또 김기범 영상 들었어? 자, 그 다음 김진효. 끝.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결석했네.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자, 우리 79페이지까지는 문제가 다 풀려 있나요? 다 풀려 있어? 79페이지까지? 본 것도 있고 세명 같이. 80페이지는? 80페이지 안 풀려 있어요? 80페이지 잠깐 보고 갈게요. 80페이지. 이수진. 다음 시간에 지각하면 1분 남한대야. 이수진. 너만 일단 다음 시간에 지각하면 1분에 한대야. 자. 시험 안 봐요? 안 보려고 왜? 보자고? 내가 시험 보자고 그랬어? 아니요. 선생님 카톡에 공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 공지는 네가 하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지를 선생님이 아시는 거 같아요. 아, 시험 안 봐요. 아직 진도 안 끝났어. 자, 3번 보게 되면 자, 잘 보세요. 자극을 P 아니면 Q에다 줬다.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은 뭐라 그랬어?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어느 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런데 그 오른쪽이라는 걸 기준으로 따질 때 그 기준은 항상 누가 기준이다? 마이너스 80이 기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마이너스 80 찍습니다. 자, 마이너스 80을 찍었는데 옆에 있는 마이너스 70은 뭔가를 구분하는 걸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어떤 마이너스 70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왼쪽에 있는 플러스 10은 절대로 마이너스 80보다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80에다가 오른쪽이라고 쓰고 플러스 10에다가 왼쪽이라고 쓰면 누가 자극을 준 데서 가까이 있는 거야? D3. 그렇지. D3가 가까이 있는 거지. 그럼 자극은 어디에다 준 거야? 그렇지. Q에다 준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80을 생각해보자. 거기에 가는 시간을 T라고 하면, 자, T는 뭐 더하기 뭐다? 이동한 시간 더하기 반응한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T가 몇 밀리세크였어요? 5밀리세크였지.
이동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반응은 얼마 한 거야? 3ms 한 거지. 그럼 이동하는데 몇 초 걸린 거야? 2ms 걸린 거야. 몇 cm를? 6cm. 6cm를 2ms 걸렸으면 3cm. 그렇게 가야 되겠죠? 3cm per millisecond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단위 쓰셔야 돼요. 3이라고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3cm per millisecond 라고 쓰든지 아주 가끔 절대 필요가 없는데도 미터 퍼 세컨으로 고치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굳이. 그 문제를 보란 얘기야. 이거는 선생님이 미터 퍼 세컨으로 고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괜히 있어요. 아는 지식과 상관없이 차근차근 문제를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5ms일 때 D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ms일 때 D2라고 하면 5는 몇 cm 떨어져 있어? 9cm 떨어져 있지.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 3초 걸렸겠지. 반응 몇 초 했을까? 2초. 2초로 위로 쭉 올라가면 탈분극이야, 재분극이야? 재분극이야. 누구의 투과도가 더 높겠어? 그렇지. 칼륨의 투과도가 더 높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3분 시간 줄 테니까 4번 문제 풀어보세요. 뭐? 가지가지 하시네. 지각에다가 책을 안 가지고 와. 제대로 때려요. 니들이 나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거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강세? 강민이 지금 책에다가 뭘 썼니? 뭐 있어요? 필기했어? 아니요. 하나도 안 했어? 아까 답 불러줄 때도 필기 안 했어? 있었어.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럼 이거를 보기만 해. 쓰지 말고. 자, 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일단 문제자료 읽으셔야죠. 문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A보다 B에서 빠르다. 나왔지? 자, A보다 B에서 빠르다라고 하면 B 쪽으로 부등호 표시하십니다. 자, B 쪽으로 부등호 표시했다. 다시 말하면 B에 써있는 값이 A에 써있는 값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B에 써있는 값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게 누굽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80이죠. 그럼 마이너스 80이 자극을 준 곳에서 가장 가까운 Q1이 되겠지. 자, 그 다음 플러스 30보다 마이너스 44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44는 뭐의 마이너스 44야? 탈이야, 제야? 그렇지, 제분극의 마이너스 44야. 자, 그 다음 마이너스 60보다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2. 얘는 탈인지 젠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44보다는 왼쪽에 있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44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극을 준 데서 가장 가까운 건 2번. 그 다음이 1번. 그 다음이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Q2, 2번이 Q1, 3번이 Q3.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거 했고 2번 T1일 때 A의 Q3. 자, A의 Q3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3번을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60이야. 플러스 2보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얘는 뭐의 마이너스 60일까요? 그렇지. 탈분극의 마이너스 60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투과도가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오늘 근육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가 근육까지만 설명을 하면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설명은 다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경계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안 풀었거든. 신경계가 내용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에서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신경계. 그러니까 실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단어는 신경계고 그 다음에 문제를 못 풀어서 활동전이 그래프를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뉴런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사실은 뉴런에서 틀리진 않아. 학원을 다니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뭐 이제 공부를 했고 문제풀이를 많이 한 사람들은 뉴런이 어렵지만 사실 잘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신경계에서는 진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풀이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오늘 근육 들어가면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는 언제 배웠었냐면 생명의 구성 단계. 늦게 들어오면서 저렇게 씩씩하게 들어올 수가. 세영은 앞으로 와 여기. 지윤이 뒤. 아 그럼 제가 안 보이려나? 영훈이 여기 앉혀요. 우리 서로 부담되고 조금 그래. 자 근육. 자 근육은 뭔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를 근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뼈를 움직이게 해주거나 아니면 심장, 아니면 혈관, 내장 이런 거 움직이게 해주는 거를 근육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근육은 생명체 구성 단계 중에서 무슨 단계에 속할까요? 조직. 그렇지. 조직 단계에 속하는 거야. 조직이라는 거는 누가 모여있는 거다? 세포가 모여있는 거다. 어떤 세포가 모여있냐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이 이제 조직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근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 뭐로 나눈다라고 했었어? 어디부터? 무늬 아니면 조절 여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눈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근육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일단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뭐라고? 골격근이라고 한다. 심장을 수축시키는 근육을 심장근이라고 하고 혈관이나 내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을 내장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활근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내장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평활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무늬를 보게 되면 골격근에서 어떤 무늬가 보인다고 했냐면 골격근을 이루고 있는 이제 세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런 무늬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늬를 어떻게 이름 붙이자고 했었어? 가로무늬근. 가로무늬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골격근은 가로무늬를 가지고 있는 가로무늬근이 됩니다. 자, 심장근은 내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무늬근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가로무늬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장근은 아무 무늬가 없어. 아무 무늬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민무늬근.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조절 여부에 따라 보게 되면 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걸 무슨 근이라고 부르죠? 수의근이라고 하죠.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불수의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골격근의 경우는 내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근이 되는 거야? 수의근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근 운동 중추는 어디야? 대뇌가 되는 거야. 수의근 운동 중추는 대뇌야. 자, 다시 한번 수의근이 시작되는 중추는 어딜까요? 수의근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수의근이 시작되는 중추는 어딜까요? 대뇌와 척수. 척수에서도 운동뉴런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나요? 여러분 팔다리 움직이는 그 수의근, 팔다리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운동뉴런 어디서 빠져나가는 거야? 척수신경이잖아. 척수에서 빠져나갈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수의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조절하는 중추는 대뇌야. 그런데 수의근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 뉴런이 시작되는 중추는 대뇌도 가능하고 척수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골격근은 수의근입니다. 골격근은 다 수의근입니다. 수의근이 다 골격근은 아니라고 했었지. 누가 더 좀 더 넓은 범위다? 수의근이 좀 더 넓은 범위다. 다시 말하면 뼈에 붙어있는 근육은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근육 중에서도 뼈와 관계없는 애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래요? 횡격막, 괄약근, 아니면 입술, 혀 이런 경우는 뼈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아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장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이거는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박동이 증가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극 요인 뭘까요?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심장박동 속도가 증가할까? 혈중, 혈중 CO2 농도가 증가하면 혈중 CO2 농도가 증가합니다. 누가 감지합니까? 심장박동의 중추 어디? 연수.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전부 다 연수가 중추야. 혈중 CO2 농도가 높아지면 pH가 혈액의 pH가 낮아지겠죠? 연수가 그거 감지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한테? 자율신경한테로 명령을 내려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불수의근입니다. 심장박동의 조절 중추는 연수라는 거. 자, 그 다음 내장근. 내장근 같은 경우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불수의근이 될 거야. 내장근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중추는 연수가 될 수도 있고 척수가 될 수도 있고 중내가 될 수도 있어요. 중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홍채에 있는 괄약근을 움직이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 핵의수.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핵의수. 유일하게 골격근을 이루는 세포 속에는 핵이 어떻게 들어있다? 여러 개 들어있다. 자, 얘 뭐라 그랬어? 발생하는 도중에 작은 근육세포들이 생기는데 태어나기 전에 여러 개의 근육세포가 융합이 됩니다. 융합이 된 다음에 절대 분열하지 않아. 그러면 만약에 10개의 세포가 융합이 됐으면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핵이 10개가 들어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세포 중에서 다 핵세포로 존재할 수 있는 건 뭐다? 골격근 세포가 되고요. 핵이 없는 세포가 있다 그랬어. 뭐야? 적혈구야. 얘네 둘은 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세포 분열하지 않는다. 오늘 다유가 상태가 좋은데? 자, 심장근은 대개 한 개의 핵을 가지고요. 내장근도 한 개의 핵을 가지게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심장근하고 내장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단원은 아니고 골격근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골격근은 여러분 뼈에 붙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뼈하고 뼈가 서로 맞닿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관절이라고 얘기한다. 자,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뼈와 뼈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 구조 뭐라고 했었죠? 누가 그랬어? 대건지 임줄이라고 그랬어. 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 누구? 연골. 인대. 아, 진짜. 연골은 물렁뼈를 말하는 거라 얘랑 얘가 딱딱한 뼈잖아. 자꾸 부딪히면 충격이 크겠죠? 네.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렁뼈가 연골이 되는 거고 그래도 얘네끼리 자꾸 마찰이 일어나면 닳아버리잖아. 너무 쉽게 닳아버리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액체가 채워져 있어요. 관절액이 채워져 있어서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건 인대가 되는 거고 이 뼈를 만약에 들어 올리려면 여기에 근육이 연결돼서 근육이 어떻게 돼야 돼? 수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근육은 이렇게 해서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얘가 수축하면 이게 들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근육이야, 얘는 뼈야.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요 질긴 조직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게 힘줄인 거예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건 인대고요. 뼈와 근육을 연결해 주는 거를 힘줄이라고 한다. 조직으로 따지자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조직에 들어있다? 결합 조직에 들어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거예요. 뼈에 근육이 붙어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힘줄에 의해서 근육이 붙어 있어. 자, 근육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 이쪽에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쪽 뼈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얘를 그냥 잘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단면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골격근 같은 경우는 항상 한쪽 끝은 A라는 뼈에 붙어있고 한쪽 끝은 B라는 뼈에 붙어있어. 하나의 뼈에 두 개의 근육이 양쪽 끝이 붙어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뼈에 끝과 끝이 붙어있어서 얘가 수축하면 이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뭐 알아둘 거 몇 가지. 자, 지금 여러분 팔에 근육이 있어요. 자, 팔을 이렇게 굽힙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야. 흔히 말하는 알통이 튀어나올 거야. 이거 무슨 근육이라고 한다 그랬어? 이거 이두박근이에요. 그 다음 팔을 펴니다. 그럼 여기는 사라지는데 여기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안 나오지만 원래는 여기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근육은 뭐라고 하는 거야? 삼두박근. 이두박근, 삼두박근 또는 이두근, 삼두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두근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결을 가지고 있고 삼두근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결을 가지고 있어서 이두근이다, 삼두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팔을 굽힐 때는 이두근이 수축하는 거야, 삼두근이 수축하는 거야? 이두근이 수축하는 거야. 삼두근은 그때 뭐 하겠어? 이완 되겠지. 반대로 팔을 펼 때는 누가 수축하는 거야? 삼두근이 수축하는 거지. 얘네들 같이 움직였어? 반대로 움직였어? 반대로 움직였죠. 반대로 움직일 때 무슨 적으로 움직인다? 그렇지. 길항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골격근은 서로 다른 뼈에 붙어서 길항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근육이야.
자, 근육은 조직이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근육세포가 들어있겠지. 그래서 근육세포가 그냥 여기에 가득 차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 가득 차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사실은 이렇게 다시 소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육세포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묶음으로, 소묶음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세포들이 들어있는 상태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하나 뽑아냈더니 동그랗게 조그만 게 뽑아지는 게 아니라 길게 생긴 실처럼 생긴 애가 뽑혀나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근육섬유라고 부를 거야. 지금 여기 박혀있는 걸 쭉 뽑아내서 이렇게 생긴 거 근육섬유라고 할 거야. 그럼 근육섬유가 잔뜩 들어있는 묶음.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다발. 근육섬유 다발이라고 할 거예요. 마치 우리 국수 파는 거 보면 종이로 둘러싸인 곳에 국수가 막 박혀있잖아. 한 수백 개 박혀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묶음 속에 근육섬유 다발이라는 묶음 속에 근육섬유가 잔뜩 들어있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근육섬유예요. 자, 근육섬유 안에를 보면 전선 속에 구리선 잔뜩 들어있지. 전선 속에 구리선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 실처럼 생겨있는 단백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거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거냐? 근육 원섬유라고 할 거예요. 자, 근육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세포 단계에 속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올 때가 있어. 자, 세포 단계에 속하는 거는 어느 단계다? 근육 섬유가 세포예요. 근육 원섬유가 세포라고 하면 안 돼요. 근육 섬유가 세포야. 여러 개의 핵을 가진 근육 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다 표시해놓은 다음에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근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 단위이다. 아니에요. 얘는 근육세포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야. 절대로 세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세포라는 거. 한동안 엄청나게 나오던 문제야. 그래서 하도 많이 나와서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연습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나왔을 때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근육 원섬유가 아니라 근육 섬유가 세포 단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육이 길어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지. 그럼 근육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근육이 짧아지는 거는 근육 섬유 다발이 짧아지는 거고 근육 섬유가 짧아지는 거야. 결국 마지막으로 근육 원섬유가 짧아지는 거라 우리는 가장 기본부터 한번 보자는 거지. 어떻게 짧아지는지. 그래서 근육 원섬유를 확대해서 보잖아. 살짝만 확대를 하면 그냥 선이 아니라 마디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냥 매끈한 선이 아니라 마디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이거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를 건데 근육 원섬유 마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확대를 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마디로 세로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 자, 이렇게 세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나눠져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디 하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디 하나가 되는데 마디와 마디를 구분하는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단백질을 Z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Z선. 얘도 Z선. 다시 말하면 Z선과 Z선 사이를 뭐라고 하는 거다?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근육 원섬유 마디라는 말을 계속 쓰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걸 뭐라고 할 거냐? 그냥 X라고 할게요. 실제로 시험 문제도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X라고 할게요. 근육 원섬유 마디. 두 자로 하면 근절이라고도 얘기를 해. 자, 그러면 Z선이라고 하는 세로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잖아. 여기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자, 가느다란 단백질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가느다란 단백질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Z선에 붙어 있는 이 가느다란 단백질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액틴 필라멘트라고 불러요. 액틴 필라멘트, 선 모양으로 생겨있는 꼬여있는 그런 단백질인데 어떤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내가 지금 선으로 그려놓긴 했는데 여러분이 상상하기로는 엄마 진주 목걸이를 반으로 딱 접어서 막 꼬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구슬처럼 생긴 애들이 막 꼬여져 있는 상태. 어떤 모습인지 대충 의미가 이해가 되지? 그렇게 생겨있어요. 얘가. 자, 이게 액틴 필라멘트가 됩니다.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는 누구한테 붙어있다? Z선에 지금 붙어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Z선 이쪽으로도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가 있을 거예요. Z선 이쪽으로도 액틴 필라멘트 이렇게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쯤에 굵은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요. 두껍고 굵은 단백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느냐? 얘는 마이오신이라고 해요. 자, 문제에 따라 가끔가다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그냥 마이오신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해도 맞다고 하고 마이오신이라고 해도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쓰면 틀렸다고도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오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두 개가 하나는 액틴이고 하나는 마이오신이야. 두 개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까이서 말고 멀리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부분은 밝아 보이고 어느 부분은 어두워 보일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아까 여기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돼서 가로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밝아 보이고 어느 부분은 어두워 보일 건데 마이오신이 어두워 보이겠어? 액틴이 있는 곳이 어두워 보이겠어? 마이오신이 있는 곳이 어두워 보이죠? 액틴이 있으면 밝고 마이오신이 있으면 어둡다가 아니에요. 마이오신이 있으면 어둡고 마이오신이 없으면 밝은 거야. 그러니까 액틴과 마이오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오신이 중요한 거야. 마이오신이 있으면 무조건 어두워. 마이오신이 없어야 밝아. 그래서 밝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명대라고 부를 거야. 자, 어두운 곳을 뭐라고 할 거야? 암대라고 할 거야. 우리가 그 무슨 평강현미경인가? 뭐를 딱 봤을 때 단굴절이냐 복굴절이냐에 따라서 어두워 보이거나 밝아 보이는 게 결정이 돼서 그거 가지고 명대다 암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럼 봅니다. 지금 마이오신이 없어서 액틴만 있는 곳. 액틴만 있는 곳이 여기지? 아이들. 깜짝이야. 아이들. 하이텐션인데 오늘. 자, 이렇게 여기가 밝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가 있죠? 마이오신이 있으면 무조건 어두울 거야.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 거야? 암대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육 원섬유 마디는 명대 아니면 암대인 거야. 자, 명대 아니면 암대인데 명대, 암대를 약자로 얘기할 거예요. 모음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명대는 무슨 대라고 한다? 다효가 말한 것처럼 I대. 그럼 암대는 뭐라고 할 거다? A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는 명대, 암대라는 단어를 안 쓰고 I대, A대 이렇게 쓸 건데 뭐 이거를 그냥 당연히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못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만. 자, 명대는 I죠? I 밝아라고 외우세요. 자, I 밝아. 그럼 얘는 뭐겠어? 그렇지, A 어두워가 되는 거지. 두 개 다 할 필요 없어요. A 밝아 이런 사람들이 좀 음침한 애들, A 밝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만 하나 외우시면 돼. I 밝아, I대가 명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언급했냐면 밝고 어두운 것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밝은 곳은 액틴만 있었지?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은 마이오신이 있었지? 이름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거야? 뭐야? 마이오신만 있는 곳. 마이오신만 있는 것도 이름 붙여주고 싶은데 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A대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맞죠? A대에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런데 마이오신만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한다? H대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암대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 마이오신만 있는 거.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뭐다? I대, A대, H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구간을 보면 이거 무슨 대야? I대. 이거 무슨 대야? A대. 이거 무슨 대야? H대. 이거? A대. 이거? I대. 그러면 액틴만 있는 것도 이름 붙여줬어. 마이오신만 있는 것도 이름 붙여줬어. 둘이 겹쳐져 있는 것도 이름 한번 붙여주고 싶은데 얘는 공식 명칭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겹대라고 부를 거야. 왜 겹대라고 굳이 붙여줘야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0.5 마이크로미터 줄어들었다면 I대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겹대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계산하기 좋게, 부르기 좋게 하려고 그냥 겹대라고 부를게요. 겹친 부위 너무 길잖아. 겹대.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했죠? 겹대 없어요. 선생님 만든 거 한국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서. 내가 만든 말인데 한국에서 써요. 이거 한국이잖아.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액틴 필라멘트는 어디에 붙어 있다고? Z선에 붙어 있다고. 그럼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세로선이 있습니다. 얘는
마이오신이 붙어 있어서 뭐라고 한다? M선이라고 할 거예요. M선이 지금까지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나올 수 있겠지? 자, 마이오신이 붙어 있는 요 세로로 된 부분은 M선. 그래서 세로로 있는 애들은 선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얘는 Z선, 얘는 M선이라고 이제 쓰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늘 배우는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이에요.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재밌게 어려워요. 재밌게 어렵다는 건 약간만 머리 쓰면 답이 나와줘서 깔끔해. 막 외워서 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쉬운 수학 문제 푸는 그 느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x의 길이를 한번 볼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근육 원섬유 마디야. x의 길이야. x는 뭐 아니면 뭡니까? 밝은 데 아니면 어두운 데죠? 그래서 x는 명대 더하기 암대. 다시 말하면 a대 더하기 i대.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하고 어떤 수치를 줄지 몰라. 그럼 받은 수치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머지 수치 미지수를 구해내야 되거든. 그럼 x의 길이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a대 더하기 i대입니다. 자, 그런데 a대를 다시 나누게 되면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과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세 개로 나타내면 h대 더하기 겹대 더하기 i대로도 구할 수 있어요. a의 길이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 겹대 길이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h대 더하기 겹대 더하기 i대인데 h대하고 겹대를 더한 것 자체가 무슨 된 거야? a대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이거는 마이오신이 없는 부분, 여기는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오신, 액틴이 없는 부분과 액틴이 있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겠지. 액틴이 없는 부분과 액틴이 있는 부분. 그래서 h대 더하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로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문제에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를 알려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전체 x의 길이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를 빼면 h대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라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는데, 근육이 수축했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근육이 수축했다는 얘기는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짧아졌다. 그러면 Z선과 Z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야. 자, 절대로 단백질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데 얘네 둘이 짧아졌다는 거는 뭐가 달라지는 거야? 간격이 달라지는 거야. 간격. 그래서 자, Z선이 여기 있었는데 Z선이 여기로 옮겼다고 칩시다. 여기 있던 Z선도 여기로 옮겼다라고 본다면 액틴 필라멘트는 거의 닿을 듯이 달라붙는 거야. 자, 마이오신도 거의 Z선에 달라붙을 것처럼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야. 자, 여기 생각해보세요. Z선과 Z선 사이 길이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i대가 이만큼이면, i대가 아니라 h대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지? i대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 맞아요? 자, x의 길이 줄어들었죠? i대 줄어들었지? h대 줄어들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겹대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늘어났지. 자, 그럼 봅니다. 근육이 수축했을 때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오히려 증가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변함이 없는 구간이 있을 거야. 자, 그럼 봅니다. 근육이 수축했을 때 감소하는 구간은 x의 길이 감소하죠. i대 감소하죠. h대 감소하지. 영어로 써있는 애들은 다 감소했어. 자, 그런데 겹대는 반대야. 겹대 혼자 따로 움직여요. i대랑 h대랑 뭐 다 줄어들었는데 얘만 반대야. 얘네 셋이 줄어들면 얘 혼자 늘어나. 얘네 셋이 늘어나면 얘 혼자 줄어들어. 겹대만 반대입니다. 그 대신에 불변 뭐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안 변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안 변해. 그러니까 당연히 A대 안 변하겠지. 또 하나, 액틴 필라멘트 전체 길이도 안 변하게 될 거다. 변하는 것과 안 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것과 증가하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X의 길이가 줄어들었어. 예를 들면 0.4 마이크로미터 줄어들었어. X의 길이가 0.4 줄어들었지? 그러면 I대도 0.4 줄어들어요. X가 0.4 줄어들었지? 그럼 I대가 0.4 줄어들었지? 그러면 H대도 0.4 줄어들어요. H대랑 I대 더한 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야. I대도 0.4, H대도 0.4, X도 0.4 줄어들어. 그러면 겹대도 0.4 늘어나. 절대값은 똑같아. 부호가 다른 거야.
그래서 X와 H와 I와 격대와 변하는 애들은 변하는 양이 절대값이 똑같다. 그런데 누구만 반대다? 격대. 한글로 써지는 격대만 반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양으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자, X가 줄어들었다. 근데 A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그럼 보세요. X가 줄어들었어. A대는 안 변해. 그럼 뭐야? X하고 I가 똑같이 줄어들어야지. X가 줄어들었어? 그런데 액틴 필라멘트는 안 줄어들어. 그대로야. 그러니까 X가 줄어든 만큼 H대가 줄어들어야지. 맞죠? A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H대가 줄어들면 격대가 늘어나서 일정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항상 똑같다라고 알아두시는데 시험 문제 그렇게 냈더니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가 Z선이다. 그리고 여기가 액틴 필라멘트. 그리고 마이오신이 만약에 여기부터 이렇게 있다. 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를 기억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니은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디귿이라고 해요.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기억은 무슨 대? I대. 그러나 I대의 절반. I대 2분의 1. 이거는 무슨 대? 격대. 그런데 이건 격대의 절반. 문제 중에 요즘 나오는 문제는 문제 중에 80%가 이렇게 나와요. 20% 좀 쉽게 내주려고 여기를 니은, 여기를 기억이라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기억이라는 건 I대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안 써져 있어. 이렇게만 써져 있잖아. 기억은 I대의 절반, 니은은 격대의 절반, 디귿은 근데 H대 전체야. H대 전체지? 그럼 무슨 얘기야? X의 변화량과 똑같은 건 누구야? 디귿의 변화량이야. 맞아요? 하지만 기억과 니은의 변화량은 어떻다? X 변화량의 절반이야. 그럼 우리가 변화량을 상수로 그냥 D라고 쓰기로 하자. 예를 들면 0.4 줄어들었다. 이걸 그냥 D라고 쓰기로 하자. 그러면 I대나 격대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1로 상수로 삼는 게 좋겠어? 디귿의 변화량을 상수로 하는 게 좋겠어? H대의 변화량을 D로 하는 게 좋겠어요? I대나 격대의 변화량을 D로 하는 게 좋겠어요? I대나 격대의 변화량을 D로 하는 게 좋겠지. 왜냐면 얘를 D로 하면 2분의 1D 분수가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 풀 때 조금 더 헷갈려. 그러니까 I대나 격대 절반의 변화량을 D라고 하면 H대나 X의 변화량을 2D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부호만 알아서 계산하시고. 이해됐죠? 문제는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해서 일단 교재에서 81페이지는 마이오신에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A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곳 I대.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부분 H대. 자, 넘겨보면 근육 원성류 마디의 길이 여기 써있네요. 아까 여기 AD 더하기 I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수축시 감소하는 구간은 X, I, H. 증가하는 구간은 격대. 변하지 않는 구간 A대.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여기까지는 기본 내용이고요. 약간 심화 들어갈게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림에도 안 그렸어. 실제로 여기 마이오신이 이렇게 생기질 않고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기가 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돌기가 아마 보일 거야. 이렇게 마이오신에서 돌기가 나가 있거든. 자, 이렇게 나가 있어서 실제로는 격대는 진짜 어둡게 보여. 똑같이 같은 암대이긴 하지만 격대는 훨씬 더 어둡고 H대는 밝아 보이는 거야. 마이오신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돌기가 나가 있다. 돌출물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일단 요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 내가 액틴 필라멘트는 그냥 선처럼 그렸잖아. 근데 실제로 액틴 필라멘트는 하나의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까 자 무슨 그 진주 목걸이 같은 거 꼬여 있는 상태처럼 보인다라고 했으면 얘네가 액틴 필라멘트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봤을 때 액틴 필라멘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중간에 얘를 실처럼 이렇게 감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꼭 감싸 놓은 것처럼. 어떻게 했는지 대충 느낌 오지?
이 액틴 필라멘트가 있으면 실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얘를 이렇게 감싸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 뒤쪽으로 갔다 앞으로 나왔다 다시 뒤쪽으로 갔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중간에 동그란 단백질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어디 나와 있냐면 83페이지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83페이지 아래의 그림을 보면 마이오신에서 돌기가 막 튀어나간 거 보이죠? 꼭 이런 것처럼 나무젓가락을 조각칼 같은 거를 대충 이렇게 대충 긁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가게 만든 그런 것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액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애가 A가 액틴이에요. A, 동글동글하게 돼서 아까 말한 진주목걸이 반으로 접어서 꼬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A가 액틴이에요. 그 다음 액틴을 사슬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B, B가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자, 여기 노랗게 써져 있는 애 트로포마이오신. 마이오신하고 이름 똑같죠? 트로포마이오신. 이게 여기서는 B가 되겠네요. B가 트로포마이오신. 자, 그 다음 여기 동그랗게 있는 이 단백질 있죠? 얘는 트로포닌.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는 사실은 3개의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액틴과 트로포마이오신과 트로포닌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마이오신 돌기가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마이오신 머리라고 불러요. 마이오신 헤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꼭 이렇게 콩나물 머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육이 수축하려면 명령을 받아야 돼. 근육은 혼자 수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수축해라 명령을 내려야 돼. 그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야? 운동 뉴런이 내리는 거야. 그러면 자, 운동 뉴런이 우리 뉴런하고 뉴런이 닿는 부위를 뭐라고 불렀지? 시냅스라고 했었죠? 운동 뉴런이 이렇게 온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축상 말단이 돌출돼 있다고 볼게요.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보는 거야. 여기 근육세포가 있었던 거야. 자, 근육세포가 이렇게 있었다? 그럼 이 근육세포 속에 뭐가 들어있어? 액틴과 마이오신과 하는 이 ADID 근육 원섬유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막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핵도 들어있을 거고, 뭐 소포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리보솜도 있을 거고, 다 있는 거야. 이게 세포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운동뉴런 말단으로 활동전이가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운동뉴런 말단이 축삭 말단에는 뭐가 있었지? 시냅스 소포가 있었지? 그러면 활동전이가 도착하는 순간 한번 얘기해봐. 활동전이가 도착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CA 통로가 열리면서 CA가 안으로 유입된다. CA가 칼슘이 안으로 유입되면 시냅스 소포가 터지면서 바깥으로 누가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은 확산에 의해서 시냅스를 통과해서 근육세포에 도착할 거야. 그럼 근육세포의 세포막에는 뭐가 있을까?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을 거야. 자,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근육세포의 세포막에 있어요. 아세틸콜린이 결합하는 순간 뭐가 열릴 거야? 나트륨 통로가 열릴 거야. 그럼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겠지?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서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역치전이 이상이 돼버리면 지호야 뭐한다? 활동전이가 생긴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활동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칼슘 생각해보자. 자, 칼슘은 세포 안에 많다, 밖에 많다? 밖에 많다. 왜 그러냐면 칼슘이 워낙 극성스러운 이온이야. 그래서 얘가 있으면 세포에서 쓸데없는 반응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일단은 뼈에다가 웬만하면 저장을 해둬. 필요한 것만 혈액에 저장을 해가지고 세포 바깥에 있어. 그런데 얘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는 얘가 필요한 일이 많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 세포 안에도 칼슘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세포질에 돌아다니면 얘가 뭔가 너무 많은 반응을 일으키니까 가둬놔야 돼. 자, 얘를 가둬놓는 세포 소기관이 맥근면 소포체예요. 자, 맥근면 소포체 속에 칼슘을 가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맥근면 소포체 속에 칼슘이 이렇게 들어있었어. 다시 한번 운동 뉴런이 막 도착을 해서 활동전이가 생겼지. 활동전이가 생기자마자 맥근면 소포체에 있던 칼슘들이 세포로 나옵니다. 맥근면 소포체 세포질로 막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칼슘이
트로포닌과 결합할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액틴하고 붙어 있어. 붙어 있다가 마이오신이 그대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마이오신이 액틴을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액틴이 마이오신 쪽으로 끌려오고 있는 거야. 마이오신이 액틴을 잡아서 끌고 올 건데 끌고 오려면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얘가 잡으려고 하는 부분, 마이오신 머리가 있는 이 부분이 딱 여기야. 여기라서 누구 때문에? 트로포마이오신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액틴하고 결합을 못해. 트로포마이오신하고 결합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액틴하고 결합을 해야지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트로포마이오신이 축 늘어져가지고 마이오신과 액틴의 결합을 방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처까지는 갔어. 하지만 잡아당기지 못하는 상태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운동 뉴런이 와서 딱 도착했지? 칼슘이 밖으로 나갔지? 칼슘이 트로포닌과 결합했지? 트로포닌하고 칼슘이 결합하는 순간 칼슘과 트로포닌의 결합에 의해서 얘의 구조가 바뀌면서 얘가 끌어올려져요. 끌어올려져서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올라가면 둘의 결합 부위가 노출이 되겠지. 그러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하면 무조건 마이오신은 당기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다가 얘를 잡은 상태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지. 이쪽으로 당겨지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운동 뉴런 때문에 활동전이가 생겼다. 활동전이가 일어나자마자 근육 소포체에 존재하고 있던 칼슘들이 바깥으로 방출이 됩니다. 칼슘이 트로포닌과 결합을 합니다. 트로포닌하고 결합하는 순간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마이오신이 액틴과 결합을 하고 결합을 하면 무조건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깁니다.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기면 누가 누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활주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줄다리기에서 내 몸이 마이오신인 거야. 내 몸이 마이오신이고 내 팔이 마이오신 머리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줄다리기 하려고 줄을 잡으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땅소리 날 때까지는 잡지 말고 자세만 잡고 있어라. 그럼 자세만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작하자마자 그때 자세 잡는 사람 없잖아. 자세는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손만 줄을 안 잡고 있다가 땅소리 나자마자 잡아서 당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땅소리라는 신호가 뭐가 되는 거야? 트로포닌의 칼슘이 결합하는 순간 잡아서 당겨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우리 편이 이기나? 얼른 놓고 다른 애가 잡고 있을 때 나는 다시 놓고 또 당기고 또 당기지 우리 쪽으로 끌려올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야. 지금 이렇게 넘어간 애는 아까 내가 앞으로 있을 때는 당길 수 있는 자세지만 당기고 난 상태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자세야. 그럼 내가 얼른 얘를 놓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야 돼. 원래 자세가 고에너지 상태야. 뭐야? 에너지, 뭔가 당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상태야. 당기고 나서는 저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야. 저에너지가 고에너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를 받아야 되지.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공급될 거야? ATP에서 공급될 거야. 졸린 사람은 뒤에 나가 서 있어. 졸지 말고. 중요한 거 하면 돼. 알 거야. 자기가 스스로 지금 졸린지 안 졸린지. 진우야 거기 뒤에 문 열려있어? 닫혀있어? 열어. 뭘 추워 너 거기 앉아가지고. 뭐 했지? 자 다시. 내가 이렇게 몸을 써가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졸고 싶냐? 자 이렇게 당겼어요. 그럼 내가 빨리 손을 놔야 되잖아. 내가 손을 놓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ATP가 필요해요. 자 내가 당겼어. 손을 놓는데 ATP가 필요해. 어이가 없네요. 자 어이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당겼어. ATP가 결합하는 것만 분해될 필요 없어. 에너지 줄 필요 없어. ATP가 결합하는 순간 손을 놨어. 그리고 ATP가 분해되겠지 이제. 분해되면 에너지가 나오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 에너지로 이 힘을 쓸 수 있는 자세로 돌아가. 그럼 다시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근육 수축에 ATP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근육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떨어지는데 분리되는데 ATP가 필요한 거야. ATP 자체의 존재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랑 그 능동송에 대해서 배웠었나? 나트륨 칼륨 펌프 배웠었나? 자 나트륨 칼륨 펌프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가 외부야, 여기가 내부야. 자, 여기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고 여기는 조금밖에 없어. 여기는 칼륨이 무지하게 많고 칼륨이 좀밖에 없는데 나트륨이 결합할 자리가 세 자리가 이렇게 있고 칼륨 결합할 자리 두 자리인데 잠겨 있어 지금.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자리에 누가 먼저 결합한다? 나트륨이 먼저 결합해서 나갈 준비하고 있어. 근데 아직 나가지는 못해. 얘가 나가려면 여기에 ATP가 결합해서 분해가 돼야 돼. ATP 결합해서 분해되면 인산과 ADP가 될 거야. 자, 그럼 보세요. ATP가 인산과 ADP로 결합하는 순간 에너지 나오지? 그 에너지로 나트륨 3개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고 나면 밀어냈으니까 나트륨 자리는 이렇게 좁아지고 칼륨 자리가 열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붙어있어? 인산이 지금 붙어있어. ADP는 떨어져 나갔고 인산이 붙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칼륨이 2개가 결합하는 거야. 이 인산이 떨어져 나갑니다.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 단백질의 변형이 생기면서 칼륨 자리가 확 눌려요. 눌리면 칼륨 2개가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모습은 나트륨이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칼륨 자리는 눌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한 번은 나트륨을 퍼냈고 한 번은 칼륨을 들어왔잖아. 이동은 2번이 있었잖아. 하지만 ATP를 2번 썼나요? 한 번 썼지. 하나는 나트륨 내보내는데 에너지를 썼고 하나는 인산이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났잖아. 그럼 이거예요. 지금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마이오신 머리가 얘를 이렇게 당겼어. 당겼다라고 합시다. 지금 에너지 써서 당긴 거야. 그거는 뒤로 지금 거의 넘어져 있는 상태로 봐야 돼. 줄다리기에서는. 여기에 ATP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게 되면 액틴하고 마이오신 머리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데만 필요한 거야. 자, ATP가 분해가 됩니다. 분해돼서 인산은 여기 붙고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마이오신 머리가 이제 뭔가를 당길 수 있는 상태가 돼. 인산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 자, 얘가 이 모습으로 변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ATP 분해된 에너지가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했어. 그럼 다시 얘랑 결합해서 당겨야 되잖아. 인산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에너지로 얘가 다시 액틴을 당기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모양의 변형을 몇 번 일어났어? 2번 일어났잖아. 뒤에 넘어져 있는 자세에서 앞으로 가는데 한 번 모양 변형했지. 다시 끌어오는데 한 번 변형했지. 그런데 ATP가 분해된 에너지는 원래 상태, 앞으로 가는데 썼고 인산이 떨어져 나가는 거에 의해서 다시 끌고 오는 작용을 했단 말이야. 얘는 2번 변했지만 ATP는 몇 번 쓴 거야? 한 번 쓴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액틴과 마이오신이 분리되는데 ATP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그 도축장 같은 데서 소 같은 거 죽이잖아요. 소가 죽는 순간에 엄청 아프잖아. 그러니까 온몸이 확 수축이 된 거야. 근데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ATP가 공급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기 잡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으면 엄청 질긴데 며칠 놔두면 숙성돼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맛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육이 완전 수축된 상태에서 근육이 질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맛이 없어. 며칠 지나면 죽었으니까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다 풀려서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후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산은 그런 거 없죠. 자연사한 것들은 되게 병들어 죽어서 잘 안 먹죠. 사람이 지금 다 틀리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프다 죽은 거랑 갑자기 살인당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인당한 거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후 경직 상태로 보니까 죽은 지 16시간 지났네, 뭐 8시간 지났네. 이게 근육이 얼마나 수축되어 있는지 죽는 순간에 확실하게 이제 수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란 말이야. ATP 공급되지 않아서 수축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를 사후 강직, 사후 경직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틴이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길 때는 칼슘은 트로포닌에 결합하는 거고 마이오신 머리는 트로포마이오신에 트로포마이오신이 치워지면서 액틴에 결합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과정이에요. 네? 말로 하셔가지고 정리를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과정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저 자식은 늦게 온 주제에 뻔뻔하게 어디서 말로 불러라 말아야. 진짜로 너무 계속 말로 막 뭐라 하시는데 그게 뭐라 하시는데? 뭐라 하시는데? 시청
수영과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써주셔야 되죠. 저 누구냐? 자, 기억. 아 싫어. 나 불러줄 거니까 받아쓰기 하세요. 내가 쓰면 너네들 또 저번에 봉세현처럼 사진 하나 찰칵 찍어서 갈 거 아니야. 시간이 없잖아요. 공산이 없네? 쟤도 그랬어. 저 한군. 아 쌤, 그 자리에서 자, 기억. 써서 바로 지웠습니다. 뭐 저장을 많은. 운동 뉴런의 그러니까 운동 뉴런의 축삭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 손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 입이 근질근질한데. 자, 운동 뉴런의 축삭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 그다음 2번 니은. 한숨 쉬어라. 아세틸콜린이 근육 섬유막의 수용체의 결합. 섬유막이요? 근육 세포막이나 마찬가지죠. 근육 섬유막의 수용체의 결합. 자, 디귿. 나트륨이 유입되어 탈분극. 화살표하고 활동전이 발생. 들 소포체에서 칼슘이 방출되어 어디의 결합? 트로포닌의 결합. 마이오신이 액틴과 결합하여 당김. 마이오신이 액틴과 결합하여 당김. 트로포닌에 결합하면 트로포 마이오신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노출이 되면서 당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당김까지 썼어요? 네. 자, 그럼 화살표하고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감.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감. 마지막. 근육 원섬유 마디 짧아지고 근육 수축. 근육 원섬유 마디 짧아지고 근육 수축. 이거를 마이오신 액틴을 쓱 하고 이렇게 당기니까 우리가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마이오신 머리까지는 안 보이고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쓱 미끄러져 들어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딩 된다. 그래서 활주설이라고 얘기해요. 활주설.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하고 문제 좀 풀게요.